안녕하세요, 보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긍정과 부정 사이, 나는 어디에 있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오늘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여기 인구만 해도 2,500만 정도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데 이 지역이 지자체에서 3단계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전 항상 초긍정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다라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되뇌인다는 얘기예요.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사는데 힘들죠. 제가 지금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제 아내가 넷째를 임신한 상태니까 내 아이가 되는데 6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근데 외벌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야간 일을 하나만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식구가 늘어나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 표정에서, 얼굴에서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가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표정에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야지 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보면 항상 긍정적인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죠. 항상 인생은 복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도 복리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점점 더 그게 확장이 돼요.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확장이 돼요. 성공도 복리고요, 실패도 복리입니다. 이 말은 성공을 해본 사람은 그 성공의 어떤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키우려고 하죠. 앞전 성공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커나갑니다. 복리.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는 앞전에 한번 실패했어요. 근데 그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난 되는 게 없어. 난 운도 없어. 막상 또 하려니 코로나가 다가왔어. 코로나가 왔고 그냥 더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실패가 밑거름 되는 게 아니라 실패에 더더욱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마의 구렁텅이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 친구 얘기를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좀 오랫동안 같이 사업까지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어디라고 거론할 수 없겠지만 이 친구가 현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되기 좀 어렵잖아요. 시험 공부도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자격증도 여러 개 있고 특채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랑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공무원 되고 나서 만났을 때 전 놀랐죠. 공무원 그 증을 보여주길래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힘들게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됐구나. 안정적인 걸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눈물나게 했대요. 잘했다. 그랬는데 그 친구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어요. 그 친구는 아이가 2이고 전 지금 아이가 3입니다. 그 친구도 외벌이를 하고요. 저도 외벌이를 해요. 그 친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해요. 공무원인데 12시간 뭐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수당도 받고. 그게 벌어야 돼서 일을 한대요. 저는 지금 6시간 일하고 있고요. 차이가 있죠, 이미. 그 친구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일은 노동으로 따지면. 저는 노동으로 따지면 일을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삶은 어떨까요? 자산의 그 크기는 어떨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미혼일 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밑바닥이라고 할 수 없죠. 저는 밑바닥에 생각하는데 그때 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도 같이 하자.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여러 개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난 이걸 할 거니 너도 이 중에 하나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겠다고 맘먹었지만 자신은 뭐 이렇게 설득이든 뭐든 뭐 그런 게 뭐 안 됐나 보죠. 어쨌든 그 친구는 실행을 하지 않았고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평수는 줄고요. 금액은 높게 산 것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그 당시에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차이가 났었어요. 인천에 집이. 그게 한 5, 6년 전 얘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게 현재 5건입니다. 건물까지 해서. 이 건물까지 해서 총 5개가 현재 보유가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도 이번에 등기했으니까 5개가 보유가 되어 있고, 그 친구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투자하고 그 친구가 3년 뒤에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한 거, 그 아파트 하나, 그게 끝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친구는 항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친구였어요. 나는 운이 없어. 공무원 시험 붙어서 합격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공무원을 합격했는데 공무원 연금을 뭐 줄인다. 그거 보고 왔는데 그걸 줄인다 그러네. 어쩐다 그러네. 아, 난 되는 게 없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힘든 시험에 들어가놓고서는. 특채든 뭐든 어쨌든 공무원 됐잖아요. 그 힘든 걸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불구하고도 난 되는 게 없어. 이거 보고 왔는데 연금 하나 보고 왔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오랫동안 하는 친구지만. 근데 저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키워나갈까라는 걸 굉장히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보다는 단 1%도 더 높일 수 있을까,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고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부자의 마인드는 긍정에서 시작됩니다. 왜 긍정에서 시작이 되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5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죠. 빈집도 있고 한 반은 비었는데 반은 살아. 근데 내일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그거를 한 1억 주고 사래요. 뭐 땅을 보고 사래요. 지분이 많다고. 그리고 하나는 그 옆에 바로 어저께 중고에 끝난 삐까뻔쩍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한 5억 주고 사래요. 지분은 별로 없고요. 그걸 사래요.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실 거예요? 저는 그 50년 된 내일도 당장 쓰러질 것 같은 1억짜리 아파트를 살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1억짜리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멋지게 하면 되잖아요. 좋게 살면 돼요. 그 포장지야 50년 돼서 다 쓰러질 것 같고 뭐 오래되고 이러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가치를 봐야죠. 가치.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아, 이 50년 됐어? 그래?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아? 뭐 어차피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면 비워놓으면 되는 거고, 쓰러질 것 같으면 퇴근시키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땅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거하니 뭐하니 재건축하니 재개발하니 뭐 할 때 결국 뭐만 남아요? 내가 가진 지분만 남는 거죠. 지분이 많잖아요. 그럼 오래된 거는 그걸 계산하는 거죠. 아, 이게 나중에 내가 지분으로 보상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거나 뭘 하면 나는 이 옆에 지금 지은 아파트보다 더 새거 더 좋고 더 휘황찬란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받겠군, 조합원이 되겠군, 이런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내가 받고 사서 그 기간을 잘 버티고 나가보자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그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이런 좋게 된 거를 받으면 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죠. 돈은 안 된다고요. 돈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브랜드 아파트 같은 거
그거 좋은 거 받으면 그거 뭐 1년에 1억씩 오르잖아. 맞아요. 올라요. 근데요, 더 오래된 아파트, 더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다고.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요. 그런 말 있죠. 그 지역의 원주민은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 산다. 맞아요. 그 집의 조합원은 그 집에 못 들어가 살아요. 왠지 아세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 분양가가 원래 그렇게 높아요. 원래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다 지어놓으면 그 원래 원주민이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른데 더 부자인 사람이 와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 동네 원래 살던 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그 동네 와서 사는 거예요. 이쁘게 지어놨으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원주민이 그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그걸 오래된 걸 샀으면 새로 지었을 때 그 분양권을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닌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지. 좋은 아파트에. 그 마음으로 그걸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난다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아파트라 살겠어요? 내일도 당장 훅 쓰러질 것 같은, 바람 훅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에서 살려고 살겠어요? 안 살지. 빚내서라도 그냥 깨끗한 집 들어가 살려고 그러지. 돈은 안 된다고요. 돈은 안 된다고요.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런닝머신 아시죠? 타면은 막 달리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달리는 것 같은데 그 자리,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의 복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복리 하시면 안 돼요. 성공의 복리를 하셔야지. 뭐 은행에만 복리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도 복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나가셔야 그런 것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귀 닫고 눈 닫고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 이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